대장동은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라는데 맞다라고 오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김동연이 아니라 김동명이다. 이제 와서 경기도도 망쳐놓으려 하시나? 경기도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동연 후보도 네. 당초에 대장동에 대해서는 이권 카르텔이다. 그래서 그렇죠. 기득권 카르텔로 이재명 후보가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대선 당시에 얘기했다가 맞아요. 지금은 얼마 전에 텔레비전 토크쇼 보니까 대장동은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라는데 맞다라고 오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셨나요? 네. 아니 저희 이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 잘못했다고 여러 번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럼 네. 한 입으로 두 말로 하시는 건가? 그래서 네. 김동연이 아니라 김동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명이다. 네. 아하, 이재명의 명자를 써서요. 네. 아니 그래서 네. 그동안 아니면 뭐 이재연도 있는데 김동명이 훨씬 날 것 같고요. 이재명이나 네. 김동명이다. 네네. 이재영보다는 김동명이 날 것 같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민분들은 헛갈릴 수밖에 없죠. 아. 당초에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네. 이것은 매표행위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철학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갑자기 민주당에 들어와서 이재명 후보 손을 잡고 기본소득 계승하겠다. 아. 그리고 이분의 가치를 제가 계승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표를 계승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철학을 계승한다는 겁니까? 둘 다 말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랑 각을 세우다가 어느 날 합당하고 나더니 갑자기 정말 이재명화 돼버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말씀하시네요. 정치인이란 입장이 바뀔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면 정치인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네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분은 지금 온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네, 부동산 세금 폭탄 네. 이분 부총리 계실 때 주도적으로 발표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부동산 대출 규제 네. 역시 김동연 부총리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가격 폭등 네. 이분이 결국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지금 세금 아, 그렇죠. 그리고 건강보험료 그리고 폭등하죠. 준조세 성격의 60여 가지가 다 오른 게 네. 그렇게 시름시름 경기도민을 앓게 했던 세금 폭탄과 그리고 부동산 폭등 그 네. 주도적인 김동연 부총리의 발표들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와서 유능하다? 저는 뭐가 유능했냐는 거죠. 아, 그렇죠. 국민들의 민생을 다 망쳐놓고선 이제 와서 경기도도 망쳐놓으려 하시나? 아, 경기도는 실험 대상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김동연 후보는 뭐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뭐 이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뭐 차관, 그다음에 뭐 장관, 부총리까지 모든 정권을 거치면서 참 뭐 좋은 스펙을 다 쌓아 오셨고 네. 또 지난 대선 때는 새로운 물결을 창당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하겠다. 네. 그래서 보수 진보도 아닌 독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재명 후보랑 손을 잡고 또 합당까지 하셨어요. 이 전에 그 이명박 청와대 때 같이 일도 같이 네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 때. 같은 비서관이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네. 추진력이 있는 분이셨죠. 아, 네, 네. 지금도 이제 사석이나 아니면 공식 행사에서 만나게 네. 되거나 서로 악수하게 될 때는 아주 화기애애하게 네.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네, 오랜 세월을 뵀으니까요. 네, 네. 근데 저는 성실한 것도 네. 누구를 위해서 성실하냐라고 아,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전 지사를 위해서 성실하다면 경기도민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성실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추진력도 방향이 중요하죠. 네. 그 추진력이 이재명의 아바타로 불릴 정도로 네. 그렇게 경기도민 분들을 힘들게 했던 네. 그런 정책을 계승한다고 하면 네. 저는 오로지 표만 보고 이 경기도지사에 나온 건 대권 가도를 위해서 혹은 대권이 아니든 정치적 재기나 도약을 위한 구름판으로 네. 경기도가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경기도민은 그 누구를 위한 발판이 돼서도 안 되고 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김동연 후보가 저희도 뭐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고 또 저희도 여러 번 모셨지만 근데 이번에 대선 때 전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손잡은 건 굉장히 의외였어요. 네. 근데 손을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정치인은 어쨌든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이전과 이후에 나온 발언이나 노선을 보면 상당히 너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네네. 듭니다. 네. 이 김동연 후보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에는 제3의 길을 저도 응원했었습니다. 네. 힘들고 외로운 길 가시겠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민주당과 합당을 한 것은 그러면 쉽고 편한 길. 결국은 오로지 정치적인 입지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길 바라고요. 네. 사실 재정을 오랫동안 국가 재정을 10년간 네. 지켜봐왔던 분이고 살림살이를 맡아왔던 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능한 경제부총리 얘기하시지만 네. 저는 실패한 경제부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동안의 관료로서의 생활을 보면 네. 항상 윗사람이 누구인지 그 윗사람의 윗분의 철학과 윗분의 입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 관료로서의 네네네네. 그분의 처했던 운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본인의 윗분이 이재명 전 지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입장만을 대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대선 전에는 기본소득 나올 때 그거는 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네. 매표행위다라고 네. 했다가 지금은 기본소득을 계승하겠다라고 얘기하시죠. 네. 또 국토보유세 또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다가 네.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식 기본주택을 계승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는 건 국민들이 신뢰해야 네. 진정한 리더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그때그때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면 경기도민분들은 그분을 믿을 수 없고 네. 또 경기도민들은 리더로서 그분을 따를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김동연 후보는 보면 그동안에 경제 관료로서 계속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장점인데 우리 이 김 후보님은 대신에 이제 언론인으로 생활해 오시다가 청와대에서 일하시고 또 기업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초선 네. 의원을 지내셨는데 김동연 후보와 비교해 볼 때 본인의 장점 그리고 또 보완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네.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애환을 느꼈던 점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서 제 사회 경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정조율 능력을 함께 공유를 했고요. 네. 그리고 기업에서도 사실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짜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네. 그냥 돼서는 안 됩니다. 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네. 동고동락하면서 제가 솔루션을 도출할 수 네.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의 국회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였죠. 네. 말로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발이 더 빠른 사람입니다. 네. 기자는 발로 뜁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나 기업이나 국회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네. 공감하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있어서는 제가 더 김동연 관료 출신의 그분보다는 더 네. 빠르고 더 기민하고 더 정확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현장과 괴리된 그런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는지 네. 제가 지켜봐왔고 또 저는 무엇보다 경기도민분들의 삶을 나아질 수 있게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네. 설득과 힘을 불어 넣어드릴 수 있는 그런 네네. 경기도 지사입니다. 이른바 힘의 달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새 정부라고 하면 경기도에 가져올 수 있는 예산 또 경기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인사 네.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이 새 정부입니다. 네. 그러면 그 여건이 국민 경기도민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동아줄을 제가 잡고 오는 것은 저 네. 같은 젊지만 71년생인데요. 젊어서 더 변화를 꾀할 수 있고 그렇죠. 젊어서 더 역동적인 네. 그렇지만 힘 있는 여권의 지사로 네. 도민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네. 그리고 GTX와 같은 교통 네. 이 부분에 대한 제 수건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 있는 동아줄 후보 좋습니다. 네. 그 김동연 후보랑 좀 감정 싸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시라는 얼굴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김문혜 후보님한테 약간 디스를 한 것 같은데 이 두 분 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동안에? 아니 근데 그 김동연 후보님이 그 사셨던 시대에는 네. 여성을 얼굴로 평가하고 네. 일명 얼평이죠. 아하. 그리고 정치인을 앞에 있는 분을 네. 여성 정치인이라 칭하기 원하셨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2022년에 걸맞는 네.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쉽죠. 왜냐하면 많은 네. 여성분들이 지금도 네. 자신의 외모와 관계없이 오로지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고 네. 또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네. 본인에게 주어지는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으로부터 헤어나오고자 네.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기껏 열심히 일한 그 여성 청년분들에게 다 얼굴이 외모가 라고 하는 얼평 후보라면 네. 저는 그분은 부엉이 후보가 아니라 얼평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김동연 후보는 지금 보면 이 각 세우는 거를 자꾸 윤석열 당선인한테 각을 세우려는 것 같아요. 보면 윤 당선인하고 싸움도 괜찮다. 윤 당선인의 독주를 막겠다. 막 하고 계시는데 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그 김동연 후보의 공세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 대선 때 말 바꾸기로 했던 그 프레임을 전환시키고 싶은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김동연, 이재명의 그 페어를 네. 끊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싸우면 네. 경기도민에게 뭐가 좋죠? 윤석열 당선인과 싸우면 발목을 잡으면 경기도에 뭐가 혜택이 그렇죠. 옵니까? 정부 정책하고 엇박자가 나면 좋을 게 없죠. 정부 네. 전체 발목 잡기를 해서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철은 누가 끌어오고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국토부의 지원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죠? 그렇네요. 저는 오히려 멱살잡이를 새 정부와 하면서 경기도민을 오히려 방치할 저는 도지사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맞아요. 정부랑 같이 손잡고 협업을 해도 시원찮을 정책하기가 판에. 쉽지 않은데 네. 사실 내 집 마련,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정부랑 싸우면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오히려 새 정부와 누가 더 네. 돈독한 관계인가요? 네. 누가 더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 들어가서 네. 민원 보따리 풀어놓으면서 경기도민 그렇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라도 더 네. 예산이든 인력이든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경기도민께서 지혜로 판단해 주실 거라 저 생각합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경기도 발전을 위한 공약을 이제 많이 내놓으시고 계신데 가장 핵심적인 공약 두세 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홍보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GTX와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문제네요. 네, 네. 아마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때 네. 잠깐 아마 그때 해프닝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위를 결성하고 나서 입주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니까 그렇죠. 그 시간이 걸리는 게 중장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에서 와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당선인이 직접 경기도에 와서 확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공약 그대로 신속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기도민분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지금 분당, 일산, 평촌 이런 곳이죠. 네, 중동 3번. 중동 네. 3번까지.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가보면 도시가 만들어진 지 거의 30년 30년 정도 되니까 됐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했어요. 보면 또 물이 샌다, 뭐가 배관이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실은 뭐 그게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뭔가 필요한 시기가 오긴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일산에 가서 이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주차장 위에 성면 덩어리가 그대로 눌러붙어 있는데 그게 물이 새면서 비만 오면 바로 성면 덩어리가 떨어지는군요. 등교해야 되는 아이들 머리 위로 덮칠 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아파트의 균열도 수직으로 나 있어서 갈라진 틈새로 뭐가 나올지 모르고 네. 언제 아파트의 안전이 위협당할지 모르는 네. 그런 불안 속에서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죠. 아, 그럼 이것은 위험하다 생각되고 안전이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네. 국가적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시행돼야 되는데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민주당이 좀 지역의 뭐 권력을 죄악시 왔어요. 예, 그거를. 90%다 장악하면서도 한 발짝도 못 내딛게 네.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김동연 후보에게 묻고 싶어요. 지난 5년간 국가의 정치, 경제, 권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도 지역 권력을 90% 이상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하나도 해오지 않으면서 주민분들이 매일매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제를 완화를 해서 네. 주민분들이 발 동동 구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GTX ABC의 연장까지 포함해서 사실 저희 경기도민분들의 아침
교통은 고통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콩나물 시루와 같은 전철 속에서 출근도 하기 전에 파김치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도민 분들은 밤이면 신데렐라가 됩니다. 아. 한 10시 반 정도 되면 막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끊어질까 봐 네, 빨리 모임을 가야죠. 갔다가도 네. 그냥 바로 나오셔야 돼요. 네. 막차 걱정에. 네. 그런 경기도민분들의 발이 돼주지 못했죠. 아, 그래서 네. 저는 이 교통 문제도 네. 서울로 광역버스에 쿼터제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오세훈 시장과 같이 협의해서 쿼터제를 풀고요. 아, 네. 그리고 GTX의 연장뿐만 아니라 지하철 급행화까지 아, 경기도민분들의 아침 출근길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네. 30분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를 보장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네.